어제 북한이 환강댐을 무단 방류했습니다. 수공은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만은 우리 주민들 또 우리 관에서는 비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이 무인기를 통해서 북한이 환강댐을 여는지 방류를 하는지 미리 다 들여다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군사 전문가를 전화로 연결했습니다. 양욱 한국국방안보포럼 수석 연구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이걸 무인 정찰기로 본다는 게 가능한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보통 무인기는 한 최대 한 4km 정도 상공에서부터 이 지상을 감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뭐 사실 이제 그 기종에 따라서는 훨씬 더 높은 고도, 예를 들어서 거의 거의 십수 킬로 정도의 고도에서도 감시가 가능한데, 네네. 현재 그 우리 군이 운용하고 있는 그 송골매라든가 서처와 같은 무인기들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한 2, 3km 정도 고도에서 충분히 어떤 그 지상의 움직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송골매하고 서처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어떤 것들 예. 일단 송골매 같은 경우는 우리 군이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는 무인기입니다. 대한민국 최초의 무인기이기도 하고요. 네. 한 6시간 정도 이 작전을 할 수 있는 그런 성능을 가졌습니다. 예, 예. 사실은 지금 이게 도입된 지는 오래됐습니다. 한 이제 2000년 정도에 개발이 완료가 되고 2002년부터 이제 실전 배치가 돼서 그래서 뭐 한 십수년 이상 정도 이제 운용을 해 왔고요. 네. 요 그 송골매에 앞서서는 서처라는 무인기를 도입을 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예, 이 예. 서처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성능이 거의 비슷하기도 하고 뭐 작전 반경 같은 경우도 거의 뭐 100km가 넘고 굉장히 넓은 범위이긴 한데 그러나 이런 송골매나 서처가 조금 좀 부족하지 않느냐라고 네. 해서 그 최근에 헤론이라는 신형 그 무인기까지 도입한 그런 상황입니다. 아, 그것도 이미 도입됐군요. 예, 지금 완전히 아직 도입은 되지 않았고, 네. 이제 사실 이제 해운 도입을 가지고 좀 말이 많았었습니다. 예. 당시에 뭐 중개하는 업체가 뭐 정보를 좀 약간 전달한 것이 아니냐, 뭐 군대 군에서 빼내지 않았느냐 해서 좀 잡음이 있었지만, 어쨌거나 곧 도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그런데 바로 들었던 의문은 이게 북한 상공까지 뜰 수는 없을 것 아닙니까? 우리 무인기들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꽤 거리가 있을 테고 그리고 그 무인기가 실제로 관측할 수 있는 그 범위가 그 댐이 방류되는 그 아주 세밀한 그런 미세한 것까지 꽤 먼 거리에서 그걸 다 어떻게 볼 수 있었을까 하는 게 그러니까 비전문가 입장에서는 궁금했거든요. 아주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아주 성능이 뛰어난 네. 망원 그 렌즈가 달린 카메라로 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예. 그래서 이제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고도 뭐 예를 들어서 1, 2km 혹은 최대 4km 정도 고도에서 운영한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네, 네. 그 고도에서 바로 아래를 볼 수도 있지만은 그런 것이 아니라 보통 어느 정도 각도를 보고 이렇게 그 비행을 하기 때문에 네, 네. 예를 들어서 꼭 그 DMZ 인근 DMZ까지 뭐 바짝 붙이지 않고 조금 떨어진 상태에서도 충분히 그러한 움직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해서 보면은 예를 들어서 사람이 뭐 어떻게 움직이고 있다라는 윤곽, 그다음에 이런 사람이 예를 들어서 뭐 총을 들고 있다, 아니면 뭐 기관총을 들고 있다, 그런 부분까지도 인식이 가능한 것이죠. 그러니까 아주 작은 것까지도 다 볼 수 있는 거군요, 상공에서. 예, 그렇습니다. 예. 그게 아까 작전 반경이 110km라고 나와 있던데 그 110km는 움직일 수 있는 반경이 그렇다는 얘기인가요? 네, 맞습니다. 이 비행기가 그만큼의 거리를 나가서 작전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일단 그렇게 멀리 떨어지게 되면 원격 조종이나 이런 것들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그런 원격 조정이 닿고 그다음에 실제 이런 무인기가 영상을 실시간으로 보내줍니다. 네. 그래서 그런 걸 실제로 이제 이렇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군단급 무인기라고 이제 이런 기종을 얘기를 하는데 네. 군단이 작전해야 될 반경 범위 내를 전부 다 훑어볼 수 있다라고 해서 군단급 무인기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 환강댐이 아니라 더 북쪽, 더 그 북한의 핵심부 쪽까지도 들여다볼 수 있는 거군요, 사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한계가 있는 거지. 일단 이 렌즈라든가 이 카메라가 볼 수 있는 거리의 한계는 분명히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100km 밖의 것을 100km 떨어진 상공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까지 그 접근을 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예. 사실 이러한 제한을 극복을 하는 것이 중고도 무인기나 고고도 무인기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고고도 무인기라고 해서 글로벌 호크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제 거의
인공위성이 나는 고도와 거의 비슷한 고도까지 최대한 올라가서 그래서 촬영을 하게 되고 네, 네.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뭐 충분히 북한으로 안 들어가더라도 그 상공 위에서 충분히 촬영이 가능합니다. 예. 거꾸로 말하면 북한도 우리 쪽을 이 정도로는 지금 다 들여다보고 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근데 이 부분에서 아마 좀 약간 그 한계가 있긴 있을 것입니다. 물론 북한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송골매 정도 수준의 기체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두루미라고 그래서 이 러시아제를 약간 이 그 카피한 제품 같은 것들이 북한에서 운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지금 이러한 정보들도 있고요. 네, 네. 그다음에 실제 보면은 그 왜 지난 그 작년 8월에 그 북한이 그 목함질에 도발을 했을 때 네. 그때도 그 이 양측이 긴장이 올라간 시기에 그 무인기를 띄워서 이렇게 좀 보고 그다음에 가끔씩 이렇게 그 DMZ 인근 지역에서 무인기를 띄워서 우리의 움직임을 읽으려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뭐 북한이 그러한 능력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문제고, 근데 다만 그러한 어떤 능력이나 수준에 있어서 아직 그 이 웬만한 선진국 정도 수준으로 가기는 아직 한계는 있을 것이다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